어르신들, 저는 25년간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순자 씨 73세 어르신께서 저에게 절망적인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전세로 이사한 지 2달 만에 30만 원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집 계약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를 보면 지난 4년간 임대차 계약을 한 국민 중 무려 67%가 이 신고 의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25년 6월 1일부터 4년간의 계도기간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박순자 씨처럼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나 월세 30만 원 이상의 계약을 하신 분들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자녀분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무료 신고 방법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지금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서 조용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이 무려 250만 건에 달합니다. 이 중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이 약 180만 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진 건수는 겨우 60만 건에 불과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로 처벌받을 리 없다고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남 씨 68세 어르신은 자녀들이 독립한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지만 신고 의무를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계약 후 45일이 지나서야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임대인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대구에서 소규모 원룸 2채를 임대하시는 최영희 씨 71세 어르신은 월세 35만 원으로 계약했지만 신고 의무를 몰라 임차인과 함께 각각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로 범법자가 되다니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강화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정보에 소외된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쉽게 얻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 대상부터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과라는 단어입니다. 6천만 원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6천만 1원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월세도 마찬가지로 30만 원 정확히는 해당 없지만 30만 1천 원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철수 씨 67세 어르신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5,800만 원 계약을 하셨습니다. 6천만 원 안 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관리비와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6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니 보증금 외에 관리비 보증금 200만 원이 별도로 있었던 것입니다. 신고 지역도 중요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도지역은 군 단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농촌 지역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안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조영숙 씨 69세 어르신은 임대인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나도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둘 다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정확히 30일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끝나는 날에 포함되면 그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지 않습니다. 달력에 정확한 날짜를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이 언제였더라? 정확한 계약 체결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상단에 작성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이제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을 보면 정부가 어느 정도 현실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신고를 하면 여전히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미영 씨 72세 어르신 사례를 보겠습니다. 월세 32만 원 계약을 하셨지만 신고할 때 29만 원으로 거짓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 조사에서 발각되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몇만 원 차이인데 설마라고 생각하셨지만 정부는 이런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와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첫 번째 위반이고 30일 이내 지연이면 2만 원, 30일 이상 60일 이내면 5만 원, 60일 이상이면 1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위반부터는 금액이 2배씩 증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태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술래 씨 74세 어르신은 전세 계약 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집을 팔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을 때 대항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단순히 과태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이미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 네, 맞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기존 계약도 갱신하거나 변경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계약 갱신 시입니다.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가장 중요한 신고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다고 겁낼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가시면 됩니다. 만약 둘 다 가기 어려우면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위임장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정순 씨 75세 어르신은 처음에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센터에 가보니 친절한 직원이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10분도 안 걸렸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분이나 손자, 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앱을 다운받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철 씨 70세 어르신은 아들에게 앱 설치를 부탁해서 직접 신고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도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기간 등을 정확히 적어주세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계약서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복사본은 안 됩니다. 원본을 제출하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과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이은숙 씨 69세. 어르신은 계약 후 다음 주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어느새 40일이 지났습니다. 일상에 바쁘다 보니 깜빡 잊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계약 즉시 달력에 신고 마감일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신고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종수 씨 66세 어르신은 월세 30만 원 정확히 계약했습니다. 30만 원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관리비 5만 원이 별도로 있어서 총 35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비용을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계약 변경 시 신고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조미자 씨 71세 어르신은 2년 전 계약할 때는 신고했지만 올해 계약 연장하면서 보증금이 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기존 계약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임대인과의 소통 부족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김순희 씨 73세 어르신은 임대인이 신고하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임대인도 신고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계약 즉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실수로 잘못 신고했으면 어떻게 하나? 다행히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즉시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신고 확인증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나 방문 신고 후 받는 확인증은 향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와 함께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이제 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특별한 혜택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첫 번째 혜택은 확정일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지만 신고할 때 함께하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정영희 씨 68세 어르신은 이 혜택을 잘 활용했습니다. 신고하러 갔는데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좋았어요. 2번 갈 일을 한 번에 해결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두실 점은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정수 씨 70세 어르신은 월세 25만 원 계약을 하셨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관리비, 인터넷비 등을 포함하면 월 33만 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신고 정보의 활용입니다. 신고된 정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과 임대료 시세 조사에 활용됩니다. 또한 임차인들이 주변 시세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된 정보는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계약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신고 시기의 중요성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나 허그 전세보증금 대출 등을 이용하려면 임대차 신고가 필수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신고해두면 이런 혜택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도 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이사할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함께 알아본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73세의 박순자 씨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절망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의 도움으로 신고 방법을 익힌 박순자 씨는 이제 주변 이웃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는 적극적인 정보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지만 이제는 이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알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의 이정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를 낸 후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제는 우리 같은 어르신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신고 방법을 정리해서 붙여놓고 이웃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구의 최영희 씨는 더 적극적입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범법자가 되었다고 자책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임대인 모임에서 신고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서 보호자로 수동적 위치에서 능동적 위치로 변화한 것입니다. 정부의 통계를 보면 신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이후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고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농촌과 지방 소도시의 어르신들은 여전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공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가족, 이웃, 친구들과 나누어 주세요. 특히 자녀분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주세요. 그들이 이사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정보 전달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주민센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보는 나누어야 힘이 됩니다. 혼자 알고 있으면 한 사람만 도움이 되지만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추천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누군가의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 세금 정보, 복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령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입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등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든 곳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지인들에게는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과태료 30만 원을 절약시켜 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실제로 신고를 해보신 분들의 후기, 어려웠던 점,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해 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인터넷을 잘 모르시는 분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서로 도우면 아무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정보 전달자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